이제 겨우 22살에 불과한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리그 최고의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했습니다. 리그 우승은 기본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이런 빅클럽에 입단하게 된 것은 24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박지성보다 2년이나 빠른 새로운 역사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트루먼 쇼를 찍으며 떡잎부터 남달랐던 이강인의 커리어를 돌아보겠습니다. 이강인은 2001년 2월 19일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축구를 시작하고 튼튼한 스포츠맨으로 거듭난 것에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이 컸었는데요. 특전사 출신으로 알려진 아버지 이훈성 씨는 태권도 사범으로 일했으며 축구를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강인은 태어나자마자 축구공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돌잔치에서도 축구공을 집었으며 아버지가 틀어주곤 했던 아르헨티나의 전설 디에고 마라도나의 비디오를 보면서 마라도나 같은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고 하죠.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뛰어놀며 축구를 하던 이강인은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이번엔 유치원 교사 출신인 어머니가 활약을 해 어린 이강인을 KBS 라라라 슛돌이 3기에 지원하게 합니다. 이 팀에는 장차 축구선수가 될 서요셉, 이을용의 아들 이태석 등도 함께 뛰었지만 이강인의 재능은 한준희 해설위원과 유상철 감독 등 축구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분명 남달랐습니다. 특히 유상철 감독은 스승이자 롤모델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훈훈한 사제지간을 나눴었죠. 심지어 운동신경이 뛰어난 이강인의 두 누나들도 함께 축구와 태권도를 하면서 동생을 훈련시켰으니 이 정도면 타고난 재능뿐 아니라 모든 가족 등 엄청난 인복이 이강인에게 몰렸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슛돌이와 병행하던 인천 YMCA 아기 스포츠단 활동까지 우수하게 마쳤었는데 그를 지도했던 단장님은 진화력이 좋지만 순하고 짓궂지 않은 모범생이었다며 이강인이 별명이 오죽하면 막내 형일 정도였다고 회상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어릴 적 모습은 한결같이 자라온 이강인의 착한 심성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이후 석정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테스트를 거쳐 인천 유나이티드 12세 이하 팀에 입단한 이강인은 더 본격적으로 축구선수의 커리어를 시작했죠. 2010년 월드컵이 다가오자 슛돌이 출신 이강인에 대한 주목도가 늘어났고 심지어는 더 만개한 기량과 최상위급 체력 능력이 입증되면서 이강인은 축구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동갑내기 선수들은 적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팀을 지도했던 최진태 감독이 이강인을 형들과 함께 뛰는 월반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강인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다른 학부모들의 시기, 질투 등이 이강인의 월반을 막았고 결국 구단 내에서 갈등까지 발생했다고 최진태 감독은 회상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력 있는 선수들의 월반이 자연스러운 반면 당시 한국 스포츠계에서는 쉽지 않았다고 밝혔죠. 당시 발생한 사태들로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라는 이강인과 가족들은 결국 유럽 무대에 도전을 합니다. 소개를 받은 스포츠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2011년 1월에 독일, 잉글랜드, 스페인 등을 거쳐 많은 테스트를 받다고 알려졌는데 발렌시아 CF팀에 도착한 이강인은 당시 소통 과정의 실수로 페란 토레스, 아벨 루이스, 우고 기아몬, 빅토르 추스투 등 한 살 형들과 테스트를 보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최고의 재능들, 그것도 형들 사이에서 이강인은 빛났고 발렌시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유소년 규정을 잘 알고 있었던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지만 그러려면 가족들이 스페인으로 이주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바르셀로나는 이승우, 백승우, 장결희를 포함 10명의 선수들을 징계 늪에 빠뜨렸었죠. 발렌시아는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이강인을 영입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는데요. 일주일간 고민의 시간이 지난 후 이강인의 아버지는 발렌시아로 전화를 걸어 우리는 강인이와 함께 스페인으로 넘어가겠다는 뜻을 전합니다. 이강인의 성공의 배경에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가족들의 용감하고 적극적인 서포터가 언제나 빛났었는데요. 실제로 함께 테스트를 봤던 슛돌이 절친 서요셉도 합격을 했지만 부모님들이 해외에 살 수가 없어 입단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서요셉은 현재 성균관대 소속으로 열심히 프로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강인의 아버지는 스페인의 태권도장을 열었고 가족들의 헌신에 감사할 줄 알았던 이강인은 엇나가는 일 없이 더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는데요. 12세 이하 팀인 알레빈 C에서 축구를 시작한 이강인은 빠르게 재능을 뽐냈고 각종 대회에서 MVP를 차지하며 유소년 무대를 평정합니다. 특히나 2013년 겨울에 참가한 블루 부바 대회에서 득점왕 및 베스트 멤버에 선정되는데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기록한 원더 프리킥 골이 유명세를 탔고 이 영상을 발렌시아의 공격수 로베르토 솔다도가 트위터로 극찬하면서 더더욱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쁠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축구에 매진한 이강인은 국내 최고를 넘어 스페인에서도 손꼽히는 유망주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활약에 해외 명문 클럽들이 이강인에 대한 관심을 표했고 발렌시아는 이강인을 지키기 위해 6년의 계약을 제안하면서 가족들에게는 스페인에서의 생활비 지원을 약속합니다. 2년 전 이강인의 성공 하나만 보고 도전한 가족들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이었죠. 덕분에 생활에 여유도 생긴 이강인의 가족들은 태권도장 사업도 번창하고 누나들도 스페인의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는 등 좋은 일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2015년 로케타스 데 마르 대회에서 우승 및 MVP 선정, 2016년 발렌시아주 16세 이하 대표팀으로 참가한 스페인 전국대회 준우승 등 유소년 대회라 전부 정확하게 파악하긴 힘들지만 무수히 많은 대회를 휩쓸었습니다. 16살이 된 2017년은 이강인에게 여러모로 뜻깊은 해가 되었는데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코티프에 참가해 준우승 및 MVP를 수상할 때 이제는 어린이의 티를 벗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18세 이하 대표팀에 합류했는데 그동안 해외에서 뛰느라 합류하지 못했던 연령별 대표팀에 첫 발탁된 것이었고 홍현석, 고재현, 오세훈 등 2살 많은 형들과 함께 뛰며 또 특출난 재능을 뽐냅니다. 2017년 겨울엔 결국 발렌시아 1군 바로 직전인 B팀 경기에 콜업됐고 3부 리그에 출전하면서 B팀 데뷔전을 가지는데요. 2018년에 17살의 이강인은 국내에 더 많은 존재감을 알린 툴론컵에 참가. 대한민국은 3전 3패로 탈락했지만 이강인은 뛰어난 활약으로 대회 베스트 플레이어 4위에 선정됩니다. 21세 이하 팀들을 상대로 최대 4살 차이의 경기를 펼친 이강인에게는 엄청난 성과가 아닐 수 없었죠. 5월에 발렌시아 B팀 소속으로 B팀 데뷔골까지 기록한 이강인은 마침내 1군에 데뷔할 준비를 마쳤으며 프리시즌을 통해 1군 선수들과 합을 맞춘 이강인은 마침내 10월 30일 CD 에브로와의 코파델레이 경기에 선발 출장하면서 17세 253일 한국 선수 중 역대 최연소로 유럽 1군 무대에 데뷔합니다. 이 시즌은 주로 B팀에서 뛰면서 간간히 1군에서 뛴 정도였지만 폴란드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 참가해 팀의 준우승을 이끌고 그 유명한 골든볼을 수상하면서 이강인의 주가가 수직 상승합니다. 40년 전 자신의 우상인 디에고 마라도나가 수상했던 바로 그 상이었으며 리오넬 메시, 세르히오 아게로, 폴 포그바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주인공이었던 바로 그 상을 이강인이 타게 된 것이었죠. 아시아 축구연맹이 뽑은 올해 유망주에도 선정되면서 승승장구를 이어간 이강인은 발렌시아 1군 2년 차인 19-20 시즌부터 조금 더 많은 기회를 받았으며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교체 출전하면서 한국 선수 최연소 챔피언스리그 본선 출전, 9월에는 라리가 데뷔골을 터뜨리면서 발렌시아의 역대 외국인 최연소 득점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발렌시아에서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했지만 3년차인 2021 시즌에 감독인 하비 그라시아는 이강인을 영 신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출전 기회가 제한된 이강인은 성장세가 멈추는 느낌을 받았고 결국 새로운 팀을 물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발렌시아 구단의 희대의 뻘짓으로 이강인은 큰 문제 없이 RCD 마요르카로 이적하게 되는데 이강인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판단, 브라질 출신 마르쿠스 안드레를 영입하고 이강인과의 계약을 파기한 것입니다. 리그 규정상 유럽 연합 국적이 아닌 선수는 3명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쉽게 풀어준 것이었는데요. 당시 발렌시아의 새로운 감독이었던 호세 보르달라스는 이강인과 단 이틀을 훈련했지만 그가 좋은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구단은 그가 좋지 못한 선수고 떠나야 한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은 이강인은 마요르카 입단 후 모두 아시다시피 많은 기회 속에 좋은 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해 또 논란에 휩싸였지만 라리가에서의 좋은 활약은 이강인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뽑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본선에서 폭풍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활약을 통해 월드컵 16강의 주역으로 활약합니다. 물이 오른 이강인은 가장 최근이었던 22-23 시즌 마요르카에서 리그 36경기 6골 7도움을 기록했고 리그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 중 한 명으로 인정받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지인 마르카에서는 이강인을 골든 11 다음으로 훌륭한 선수들을 뽑는 실버 11에서 카림 벤제마, 프랭키 데용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는데요. 마요르카를 떠나는 것이 확정적이었던 이강인은 결국 세계적인 명문팀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을 알리면서 대한민국 축구에 전설을 써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정말 훌륭한 이유는 실력도 최고지만 인성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저는 최근에 마요르카에서 또 국내에서 몇 번 이강인 선수를 찾아갔는데 매번 팬들을 위한 서비스에 순수하게 진심인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울산에서 열린 A매치에서 다른 선수들이 훈련을 준비하느라 사인을 당연하게 못해줄 때에도 이강인 선수는 일부러 제일 빨리 나와서 최대한 사인을 해주고 제일 늦게 버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저는 이런 이강인 선수를 당연하게도 평생 응원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남다른 스토리를 거쳐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선수로 가는 길을 순조롭게 걷고 있는 이강인. 앞으로도 축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나이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 많은 선수들의 레전설 얘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